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에서 60대 남성이 승객 40여 명이 탄 시내버스에 불을 질렀습니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버스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여자 그 승객이 우리 사무실로 와서 빨리 버스 불났다 그랬거든요. 직원들이 싹 나와서 소방호스 하고 이제 촉이 지나버렸죠. 버스에 불을 지른 건 69살 문모 씨. 문 씨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미리 준비한 신호 2통을 버스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신나를 뿌리시는 라이터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불이 붙어서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불이 나자 승객들은 버스 앞 뒷문과 창문으로 급하게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 씨는 승객과 버스 기사에 의해 제압돼 밖으로 끌려 나온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자신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땅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를 돈인데 문 씨는 지난 2014년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 보상 문제도 이야기했다가 기자들도 이야기했다, 국가도 이야기했다, 횡설수설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산단 내 LG화학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 나노튜브의 상업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유망 신소재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 내 LG화학 여수 공장. 이곳에서 꿈의 신소재 탄소 나노튜브 전용 공장이 구축돼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연산 400톤 규모로 단일 라인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전기 전도들은 구리와 같고 열 전도율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또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는 2차 전지에서부터 반도체, 항공기 소재까지 활용 영역도 넓습니다. 첨가제로 사용됐을 때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사용될 범위들은 플라스틱용만큼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올해 전정 소재 등 공급 물량을 시작으로 판매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 내년 말까지 공장을 100%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과 병행해 추가 증설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세계 시장 성장성이 연간 10%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LG화학은 2년 이내에 2배의 캐파를 갖다가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탄소 나노튜브는 기초 소재 분야 사업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차세대 소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도립 순천의료원에서 식자재가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비리 의혹이 반복되고 있는데 병원 측도 관리당국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1,000만 원어치가 넘는 돼지고기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중순. 당사자는 조리 과정에서 무게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고의로 빼돌렸다는 제보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병원 당국도 자체 조사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한 2번에 걸쳐 본인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보기에 좀 납득할 만한 자료 제출이 미흡해가지고 정식으로 순천경찰서에 문제는 이 병원에 이런 말썽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의료기기 입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원장이 교체됐지만 지난해 11월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정 제약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년여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70여 건의 약품 구매를 하면서 40건을 특정 회사와 계약했다는 겁니다. 서류감사 아니면은 면접감사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비리를 알고 있지만은 내부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과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운영쇄신위원회까지 결성돼 벌써 5차례나 회의가 열린 상황. 전라남도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는 데 급급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좀 느끼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성 적자와 비리 의혹의 악순환에 빠진 도립 순천의료원. 서민 의료복지의 보루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가 최근 시민을 상대로 고리사체를 받아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광양시의회 모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더민주 광양시 지역위원회는 당사자인 해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고리사치 행위를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금주 중에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48%의 고리사체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의원은 더민주 여성 비례대표로 당에서 출당 이하의 징계를 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제명을 결정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수시가 음식업소 불친절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여수시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90여 명은 올해 관광객 1,400만 유치에 도전하는 시 관내 음식업소들의 관광객 친절 응대 정착을 위해 관광지 주변의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평가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해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3만 명 시대를 향하고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주유소도 하나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2만 8천여 명 수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운행되는 차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차난보다 더 힘든 것은 차량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입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주유소가 단 한 곳도 영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다니는데 이쪽 근방에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동네로 가죠. 다른 지역. 차량용 가스 충전소 역시 혁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등 관련 부지가 4곳이 분양돼 있지만 사업자들이 운영난을 우려해서 건설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업을 해도 이제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필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아직 안 한 데도 아예 시작도 안 한 데도 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수도권으로 출장을 가야 할 때가 고민입니다. 수서발 고속철인 SRT 개통으로 고속 열차의 나주역 정차 횟수가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운행 편수가 적다 보니 출발 시각에 맞춰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시간이 좀 불규칙해서요. 출장 시간에 맞추기 힘듭니다. 시간 간격을 1시간에 한 대 정도 하고 좌석도 좀 특실을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공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불편 해소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부터 농업 지원 범위가 확대돼 관내 농민들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작업 중 발생한 신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 보조금 비율이 70%로 상향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무화과와 유자 등으로 품목이 확대돼 관련 농민들의 혜택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불금의 경우 밭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45만 원, 조건 분리 직불금은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달라진 농업 정책이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혜택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흥 귀족 호두는 손 운동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껍질이 딱딱하고 내용물이 없어 버려지던 호두에 가치를 부여한 역발상 농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연간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장흥 호두박물관입니다. 민간 농업박물관으로는 전국 최초인 이곳에 시가 1억 원이 넘는 호두 한 쌍이 있습니다. 육과 큰화로 불리는 이 호두를 능가하는 귀족 호두는 지금껏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운동 전문용으로 팔리는 귀족 호도가 개발된 것은 20년 전입니다. 껍질이 딱딱한 호두를 맺는 나무를 발견한 호두박물관 김재원 관장이 증식 방법을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혼을 집어넣어서 명품화하고 브랜드화하고 세계화해서 이걸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 꿈이지요. 장흥 귀족 호도의 지압 효과 등을 높이 산 동호인들만 전국에 2,000명이 넘습니다. 매년 11월 14일을 귀족 호도의 날로 정하고 품평회를 개최하며 귀족 호도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몸이 안 굴릴 때는 좀 뻣뻣하고 그런 감각이 있는 거지. 굴리고 나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잠도 잘 온 것 같아요. 장흥군의 1호 귀족 호도 나무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김 관장이 증식한 호두나무들은 곳곳에 남아 귀족 호도 산업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